안녕하세요. 저는 48살 김미희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보다 참아야 했던 순간이 더 많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했던 저녁이었죠. 식탁에 앉은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날카로웠고 반찬 하나를 집을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5년 동안 그의 표정만 봐도 폭풍이 올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김치가 이렇게 짜?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덜 짜게 담글게요. 제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 친정엄마가 담근 거지? 또 친정 갔다 왔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친정은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 그런데 남편은 그곳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맨날 친정 가서 나 욕하고 다니잖아. 애들 아빠 망신시키는 게 그렇게 좋아?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쾅 내리치며 일어섰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번엔 또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미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가지 마.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가면 언제 들어올 건데? 또 며칠씩 친정에 처박혀 있을 거잖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못 가게 하다니요. 저는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데 어떻게 안 가요? 당신도 부모님 있잖아요.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감히 대들어?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를 정면으로 마주본 것이요. 그의 눈에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어요.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막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마. 그 말에 잠시 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 다시 발을 떼었어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남편의 전화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왔어요. 욕설과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나가라는 내용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희야, 또 맞았니? 뺨이 부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며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난리예요. 술 먹고 물건 다 부수고 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곧 갈게. 그렇게 말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고 집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줄타기를 해왔지만 오늘처럼 막막한 적은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목을 조여왔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골목인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 앞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다 나와. 이 집에서 다 나가라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희 씨,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집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남편이 이 지경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전쟁터였어요.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뒤집어진 의자와 테이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내가 왔구나. 남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어요. 내 친정 때문에 내가 이 꼴이야. 내 부모가 너한테 뭐라고 가르쳤길래 남편을 무시해.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집안일입니다. 부부싸움에 왜 경찰이 와요? 하지만 그의 발음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집을 부쉈어요.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있고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내가 감히 날 신고해? 인연이 집 나가서 밤새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분명 다른 남자 만나러 간 거예요. 경찰관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부인,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더 격분했어요. 저 여자가 먼저 집을 나갔어요. 나는 피해자라고요.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이 남편분이 평소에도 술 먹고 소란 피우는 걸 많이 봤어요. 오늘도 혼자 술 먹고 난동 부리다가 아이들이 무서워서 저희 집으로 피신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맨날 친정 타령하면서 남편 무시하고. 그는 비틀거리며 저를 가리켰어요. 전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나간 후 저는 무너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숨기려고 애썼던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 언제 집에 들어가요?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우리 아들 경찰서에서 나왔다는데 집에 안 들어왔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남편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도 모르게요. 어젯밤 경찰서에서 나온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미희야, 내 남편이 여기 와서 난리야.
술에 취해서 대문을 발로 차고 있어. 빨리 와. 시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집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남편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장모, 딸년을 이렇게 가르쳤어? 나와봐.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이웃들이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안쪽에서 떨고 계실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보, 제가 크게 불렀습니다. 남편이 뒤를 돌아봤어요.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어제 그대로의 옷차림.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내 친정이 그렇게 좋아?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 알았어?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팔이 아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먼저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왜 안 돼? 장인 장모한테 인사도 못해? 15해 동안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생신 챙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무시해?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거칠게 잡아당기니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딸을 이렇게 가르친 거야? 맨날 친정 타령하게. 남편이 저를 끌고 대문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웃들은 멀찌감치 서서 보고만 있었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모여있던 이웃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병원에 계셔야 할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어요. 하얀 병원복 위에 겉옷을 걸치신 채 링거 자국이 선명한 팔로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습니다. 당장 손 놔. 70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그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어요. 남편이 순간 손을 놓으며 주춤했습니다. 아, 아버님.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평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부부 문제인데요. 부부 문제?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당당했어요. 남의 딸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는 게 부부 문제야? 가정폭력은 범죄야.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미희가 먼저 집을 나가서.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닥쳐. 15해 동안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네. 무슨 말씀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하셨어요. 술 먹고 때리고 욕하고 친정 오는 것도 맞고 병실에서 아내한테 다 들었어.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한 짓들을.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더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무슨 말씀을 드린 걸까요? 남편이 갑자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요? 딸 데려가실 건가요? 애들도 있는데?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데려갈 거다. 우리 딸은 이제 자네 같은 인간한테 맡겨둘 수 없어.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감히 나한테. 남편이 아버지께 다가가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절규에 남편이 멈췄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미희야, 이제 됐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 한마디가 15년의 세월을 버티게 했던 제 인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아버지가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자네가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네. 그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아버지의 물음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계신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남편의 안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갈색 봉투였지만 남편에게는 폭탄 같은 무언가였나 봐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자네 회사에서 1년 전에 공금 횡령한 거 다 알고 있네. 500만 원. 도박 빚 갚느라 그랬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훔쳤다고요? 그게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이미 해결된 일이에요. 회사에서 조용히 넘어갔고, 하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조용히 넘어간 게 아니지. 자네 상사가 대신 메꿔줬다더군. 그 대가로 자네는 지금까지 그 사람 개인 일까지 다 해주고 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늘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야 한다던 그 시간들이 다 그것 때문이었나요? 우리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네가 작년에 다른 여자랑 제주도 간 비행기표, 호텔 영수증이야. 출장 간다고 했지? 우리 딸한테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주도요? 그때 남편이 중요한 계약건으로 출장 간다고 했었는데, 저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정신없이 지냈던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갔단 말인가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모든 이웃이 보는 앞에서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비굴한 모습이 낯설었어요. 15년 동안 저한테는 그렇게 거만하고 폭력적이던 사람이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용서? 내가 용서할 일이 아니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그리고는 저를 보셨습니다. 미희야, 이 자료 다 변호사한테 주면 이혼할 때 유리할 거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 무슨 이혼? 나는 절대 이혼 안 해. 하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종이를 꺼내 보이셨거든요. 이건 자네가 우리 딸 때린 날짜와 병원 진료 기록이야. 3년치가 있네. 응급실 기록도 2번이나 있고.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내 딸이 맞으면서도 친정에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구나.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상처를 보실 때마다 사진을 찍어 두셨다는 걸, 병원 기록을 모아 두셨다는 걸, 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숨기려 했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제 앞에요. 미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정말 새 사람 될게.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몇 번을 들었던 말이에요. 새 사람 되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믿었고, 용서했고, 또 맞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저 참았어요. 아버지가 남편의 어깨를 잡으셨어요. 일어나게.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사라지나? 자네가 한 일은 이미 너무 많아. 우리 딸은 이제 자네한테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사돈 어른, 우리 아들이 잘못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며느리도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맨날 친정만 가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며느리가 친정 가는 게 죄입니까? 맞을 짓입니까? 당신 아들이 한 짓을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저 집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불쌍하다, 미희 씨.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체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감춰왔던 진실이 드러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미희야,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한테 아빠가 필요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폭력적인 아빠보다 없는 게 나아요. 애들도 당신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자, 미희야. 집에 가자. 그 따뜻한 손길에 15년의 인내가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남편이 절규했어요. 미희야,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걸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친정집으로.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닫는 순간 무거운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미희야,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 말씀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희야, 이제 다 말해도 돼.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알고 계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명절 때마다 긴팔 입고 오는 거, 화장으로 가려도 보이는 멍들, 다 봤어. 하지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렸단다. 그때 아버지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자료들은 1년 전부터 모아둔 거다. 내 남편 회사 격리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게 됐지. 공금 횡령한 것도, 상사 밑에서 개인 심부름하는 것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1년 전부터요? 그럼 그동안 왜?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먼저 결심하기를 기다렸다.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면 너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 어머니가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셨어요. 펼쳐진 사진들은 제 상처들이었습니다. 팔에 멍, 얼굴에 상처, 부은 눈. 엄마가 언제 이런 걸? 내가 잘 때 찍어뒀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 남편의 외도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야. 26살. 작년부터 만났대. 심지어 그 여자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까지 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요? 중절이요? 제가 시부모님 병수바라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던 그 시간에 남편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인가요?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 남편의 도박빚 내역이야. 3천만 원. 사채까지 썼더라.
회사에서 횡령한 5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어. 집 담보대출도 내 몰래 받았고, 집 담보대출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살 집이? 그제야. 남편이 최근 들어 더 폭력적이 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궁지에 몰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희야, 우리가 다 조사해뒀어. 변호사도 만났고, 이혼할 때 내가 아이들 양육권 가져올 수 있게 준비했어. 집도 내 명의로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 상사였어요. 여보세요? 김미애 씨죠? 남편분이 회사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물으니 더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분이 제 명의로 회사 프로젝트 비용을 빼돌렸어요.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각됐는데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상사 명의로도 횡령을 했다니. 그것도 2천만 원을. 이제 남편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경찰 문제가 됐구나. 미희야, 당장 변호사 만나러 가자. 내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 그 돈이 내게 간 게 아니라는 것도. 어머니가 가방을 가져오셨어요. 여기 내 통장 내역서랑 신용카드 사용 내역 다 준비해뒀어. 내가 한 푼도 못 받고 살았다는 증거야. 오히려 내 월급으로 생활비 다 썼잖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제가 언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바로 도울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밖에서 또 소란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 와 있었어요. 김미애 씨 남편 최모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여기 왔다가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연락 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긴급 수배됐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범죄자의 아내로, 피해자로.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희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지. 그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제 어릴 적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천장에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20살에 시집가기 전 붙여놓았던 것들. 그때의 저는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까요? 새벽 3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미애 씨죠? 남편분이 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셨어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걱정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이마에 붕대를 감고 팔에는 깁스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신호도 무시했고 중앙선까지 넘었습니다. 이미 횡령 혐의로 쫓기는 중이라 곧 구속될 거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울먹였어요. 미희야, 나 좀 도와줘. 보증 좀 서줘. 감옥 가면 안 돼. 그 초라한 모습을 보니 15년 동안 절 괴롭혔던 괴물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친정만 들락거리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자네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남 탓하지 말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다 계획된 거였어. 남편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미희를 괴롭히려고 결혼한 거야.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근데 알고 보니 가난한 농사꾼 딸이더라고. 속았어,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이유, 결혼하자마자 돌변했던 이유. 저는 처음부터 사기 결혼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그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임신한 여자가 또 있다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 약혼자예요. 아기 아빠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약혼자라고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미희야, 이제 알겠지? 난 이미 새 삶을 준비했어. 넌 그냥 버려질 운명이었던 거야. 회사 돈도 이 여자랑 도망가려고 빼돌린 거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제 청춘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뭐, 부인이 있다고? 이혼했다고 했잖아.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여자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요. 최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은 고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미희야, 이제 진짜 끝이다. 저 인간과는 완전히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희야, 아이들이 와 있어. 너 보고 싶어 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 알아요.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거. 이제 엄마 괴롭히는 사람 없어졌으니까 좋아요. 작은 딸도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살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안쓰러웠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이다. 우리가 다 도울게. 친정집에서 맞이한 첫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주셨어요. 이제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15년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마지막 단계였죠.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가정폭력, 외도, 횡령, 사기 결혼 정황까지.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상당히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당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죠. 가정폭력,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상사를 만나 남편의 횡령건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 의사를 밝혔어요. 제가 공모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충격을 받았죠. 김미애 씨가 이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도 그랬군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로 해고됐다고 하더군요. 이전 직장에서도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사가 설명했어요. 3년 전 다른 회사에서도 공금 횡령으로 해고됐는데 그때도 누군가가 무마시켜줬대요. 아마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도주했다는 거예요. 깁스한 팔로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지만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불안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큰아들이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문자 보냈어요. 거기엔 협박성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집을 불태우겠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아빠는 우리를 해칠 수 없어. 경찰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휘발유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112를 눌렀습니다. 아버지도 깨어나셨고 경찰이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남편이 실토했다고 들었습니다. 도박 빚이 1억이 넘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요. 저와 결혼한 것도 제 집안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15년 동안의 일기장, 병원 기록,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도 추가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였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오셨어요. 미희야, 자랑스럽다. 내가 용기를 낸 게 이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거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첫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법정에 설 때 입으라고요. 미희야, 당당하게 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 보여줘.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15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요. 법정에 선 그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고통을 차분히 증언했어요. 판사님과 배심원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방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수의를 입은 그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가정폭력과 횡령,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요. 이혼도 제 뜻대로 진행됐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게 왔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집도 제 명의로 지킬 수 있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고 어머니가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희의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공간이었죠. 카페는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특히 저처럼 상처받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그들을 보며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듬직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딸도 밝아졌어요. 학교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 아니 미희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아들만 감싸고.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고 마음이 좀 풀렸어요.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반성문이었지만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카페 단골이 됐어요. 이혼한 지 5년 됐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버지가 75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희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 말씀에 모두가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 카페에서 매일 차를 마시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지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멋진 삶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남편이 다시 나타나는 꿈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꿈에서도 당당히 맞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도합니다. 이제 자유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낸 여성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 손님은 저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미애 씨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새 출발할 거예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48살 김미애,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은 카페의 사장이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친정 부모님의 사랑,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이웃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미애 씨처럼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참고 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또한 친정 아버지의 개입이 정당했다고 보시나요? 가정사에 부모가 나서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